안녕하세요, 김민준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 드릴 대학은요,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기다렸을 대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나군에서 정말 인기가 많은 대학인데요, 서울시립대학교 스포츠과학 정시 분석편으로 돌아왔습니다. 목표를 현실로 만드는 채널 민준쌤 TV. 지난해 이제 가군에서 나군으로 옮겨지고 또 수학의 반영 비율이 기존 30%에서 35%로 또 소폭 상승하면서 여러 가지 입시 변화가 생겼어요. 지난해 2023학년도가 지지난해, 그러니까 2022학년도와 비교했을 때 많은 변화들이 있었던 학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시 결과에도 큰 영향들이 있었는데요. 2023학년도에 어떠한 학생들이 지원했고 또 어떠한 학생들이 합격했는지 차례로 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화면 보시죠. 2023학년도 서울시립대 스포츠과학부 지원자 표본 분석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는 3.34고요. 수학 3.25, 영어 2.28, 탐구 3.03에 4.02. 아무래도 서울시립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탐구 두 과목을 두 개 다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좀 성적은 조금 낮은 것 같아요. 3, 4, 좀 낮은 것 같은데 가군에서 연고대나 성균관대를 지원할 학생들도 중보로 있었을 거기 때문에 아예 망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전체 좀 낮다라고 좀 볼 수도 있고, 국어 같은 경우에는 3에서 4지만 그래도 3등급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수학 또한 3등급, 영어 2등급 정도로 해서 많이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국어 3에서 4, 수학 3, 영어 2에 탐구 3, 4 이렇게 지원했는데, 국어, 수학, 영어 등급합 한 8등급 정도 이내면 굉장히 무난하게 지원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잠깐 작년에 어떤 학생들이 지원했는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왔는데요. 탐구 영역이 좀 망한 친구들이 좀 지원했을 것이다 라고 예상했지만 의외로 높아요. 아시다시피 가군에 좀 쓸만한 대학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확실히 서울시립대학교가 이런 대학이구나 알려면 작년에 어떠한 학생들이 합격했는지 제가 표본 두 개를 준비했는데, 실제로 이제 최종 합격한 친구들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실 것 같긴 합니다. 1단계에 도대체 몇 등급의 커트가 났었는지 이 성적도 제가 가져와 봤으니까 표본 두 개, 최초 합격자 학생과 그리고 1단계 합격자 좀 낮게 합격한 학생들 이렇게 표본 두 개 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PPT 화면 보시죠. 2023 서울시립대 스과 합격자 표본 첫 번째부터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어 3, 수학 4, 영어 3에 탐구 4, 6. 확실히 좀 탐구는 평균 5등급으로 이거 좀 작년에 좀 어려워서 그런 것도 있지만 좀 낮죠. 서울시립대학교가 이 정도에 쓰는구나. 가장 시립대다운, 시립대스러운 등급을 제가 소개를 드렸고요. 작년에 35%인 작년에 수학 35%로 반영을 했으니까 아무래도 수학은 4등급 초반대 학생이 아마 지원했을 것이다, 체크를 드리겠고요. 영어는 그래도 3이었습니다. 자, 그럼 합격생 표본 B인데요. 이거는 최초 합격자는 아니고 1단계에서 수능으로 했을 때 4배수 선발할 때 가장 낮은 학생의 등급을 한번 갖고 와 봤습니다. 좀 볼게요. 국어 4, 수학 4, 영어 2입니다. 탐구는 제가 뺐어요. 이게 왜냐면은 어떠한 학생인지 좀 이제 가늠이 될 수 있어서 제가 이거는 좀 뺐고요. 국어 4에 수학 4는 그래도 보면요, 100분위는 그래도 한 70%대 중초반대가 됐습니다. 3에 가까운 4라는 거죠. 영어는 2였어요. 근데 이렇게 국어 수학이 좀 낮은 경우에는 영어 2등급인 경우가 좀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게, 영어 2와 영어 3의 경우에는 4점 차이가 나거든요. 거의 극가당 2점인 경우에서 이제 두 구간 커버가 되니까 영어는 만약에 국어 수학이 좀 불안하다 그러면 2등급으로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1단계로 제가 소개해드린 이 학생 같은 경우도요, 실기를 잘했다면 사실은 최초 합격이 됐어요. 1단계 낮게 붙었어도 어쨌든 1단계 통과하는 게 되게 중요했던 거니까 4, 4, 2 정도로 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해 영역별 평균 등급과 어느 정도에서 합격했는지 두 가지 표본 이렇게 보고 왔는데요. 아마 대략적인 감은 잡았을 거예요. 어차피 좀 탐구는 반영 안 하니까 좀 낮구나 하면서도 국어, 수학은 한 3에서 4등급 정도 내에서 그래도 많이 쓰고 있다. 그래도 국어 4, 수학 4도 합격한 사례가 있다. 하지만 이제 초반대 합격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그래서 작년에 어떻게 입시 결과가 나왔는지 제가 입시 총평 또 준비해 봤으니까 계속해서 하나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화면 보시죠. 2023 서울시립대 스과 입시총평 첫 번째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경쟁률이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1단계 컷이 2022년도 때보다 더 많이 높아졌는데 작년에 2.5대 1이었던 게 6.5대 1까지 올라갔습니다. 아무래도 나군으로 바뀌다 보니까 쓸만한 가군에서 있을 때보다 나군에서는 어떤 대안책이 없으니까 서울대, 중앙대, 시립대 이렇게 수학을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바로 서울시립대학교가 나오게 됐었던 거죠. 그냥 있을 때는 연대, 고대, 성대, 한양대까지 보고 그 다음 시립대 이렇게 있었거든요. 1단계 컷이 나군으로 가면서 높아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니까 재작년에 서울시립대 들어간 친구들은요, 운도 좀 따랐던 것도 있었어요. 자, 그럼 두 번째는요, 내신에 대한 이야기 안 드릴 수 없어요. 내신이 이제 200점 들어가는데 합격자, 최초 합격자 기준에서 봤을 때는요 195점 정도가 내외였습니다. 다 198, 199 맞았겠지만 진짜 낮게 들어간 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186점대까지도 있었습니다. 환산 점수 기준으로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까지 포함이 되다 보니까 이게 좀 낮게 나온 건데, 실제로 180점대로 들어간 친구들은 실기를 잘해서 이제 커버를 한 거죠. 내신 때문에 못 들어가거나 그런 건 아니라 실기를 못해서 불합격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실기에 대한 이야기를 또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몇 감 정도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 많이 하시니까 소개를 바로 드릴게요. 자, 실기는요 10감 내외 수준으로 해라. 300점 만점에서 극간당 2점이니까 280점 정도 하면요 되게 잘한 거죠. 물론 정말 잘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4감 정도 한 친구들도 있고, 만점은 없습니다. 만점은 없었지만 또 4에서 5감, 6감 진짜 좀 낮게 한 친구들은 15감까지도 있는데, 이런 친구들은 실기를 못해서도 점수가 좀 되게 좋았었던 거겠죠. 실기는 평균적으로 10감 정도 하면 되게 좋겠다. 근데 이 10감에 대한 기준은 뒤에서 제가 좀 더 소개를 드리겠지만, 제자리 멀리뛰기는 잘 했어야 됐고, 유연성과 백미에서 얼마나 실수하지 않고 잘했을 것인가, 이 정도 싸움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요, 입결이 상당히 높았고 경쟁률이 높았던 만큼 예비도 많이 빠졌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최초 합격이 한 911점 정도 돼서 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었다가, 실제로 예비까지 포함된 건요 좀 더 낮았어요. 900점대 초반까지 합격을 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어떠한 상황이 될지는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 예비까지 생각하면은 내가 무조건 너무 어려운데 수능 점수가 너무 낮은데 내가 실기를 너무 못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최초 합격 기준에서 좀 더 낮은 성적이어도 소신지원이 가능한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해 등급과 합격자 그리고 총평까지 보고 왔습니다. 시립대가 이런 거구나 감은 잡으셨을 텐데, 그렇다면 민유쌤 2024학년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기다리는 마음으로 영상 보시고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제가 그래서 2024학년도 전형계획을 기준으로 해서 시립대가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기본적으로 드리고요. 다음에 연결해서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될지, 그리고 추천 등급까지 해서 계속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 화면 계속해서 보시죠. 2024 서울시립대 스과 전형 방법, 모집 인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모집 정원은요 30명 지난해와 동일하고요. 1단계 4배수에서 선발합니다. 120명의 실기 대상자를 선발하겠다는 건데, 작년에 196명 지원했으니까 76명이 1단계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재작년에는 90명밖에 지원 안 해가지고 그냥 1단계 전원 다 합격해서 1단계가 의미 없었지만 작년에 좀 입결이 높았죠. 올해는 아마 제 생각에는 경쟁률이 조금 다소 낮아지진 않을까, 나군의 한양대 정도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요, 전형 반영은 수능 50%, 내신 20%, 실기 30% 반영합니다. 내신 20% 반영하지만 변별력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확실히 수능의 변별력이 50% 반영한 만큼 수능 상위권 학생들이 유리할 수 있겠지만, 불합격한 친구들은요 다 이 실기 30% 때문에 다 떨어졌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작년과 동일합니다. 자, 수능 반영 방식은요 국어 40, 수학 35, 영어 25로 작년과 동일합니다. 작년에 바뀌었지만 어쨌든 수학에 35% 반영하니까 수학 이것도 열심히 또 잘 준비하셔야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실기고사는요, 자, 백미, 제멀, 유연성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이 유연성도 변별로 높은 거 계속해서 강조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변경사항은요 특별하게 없는데요. 자, 변경사항 특별하게 없어요. 근데 문제는요,
자, 한양대학교 편에서 보셨을 겁니다. 한양대학교가 이제 나군으로 넘겨오면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서울시립대학교입니다. 작년에 서울시립대학교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던 게 서울대, 중앙대, 바로 시립대 정도였는데 지금은 서울대, 한양대 혹은 중앙대 다음에 시립대가 이제 생겼어요.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에 이제 나군으로 오면서 그 많은 인원이 분명히 서울시립대학교에 영향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오히려 좀 경쟁률 하락이 되고 입시 결과가 좀 일당의 컷이 좀 떨어질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실기의 변별이 다소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컷이 떨어졌다는 건 점수가 좀 낮지만 실기를 잘하는 친구들이 이제 합격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올해는 실기 준비를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전형 방법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결해서 입시 준비 전략 제가 4가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비비타면 보시죠. 2024학년도 서울시립대 수과 입시 준비 방향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목표를 스카이까지 생각하고는 준비해라.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서울시립대학교가 아까 과탐 등급이 좀 높은 걸 감안하면요. 뭐 고대나 연대나 성대를 쓰는 친구들이 시립대학교를 쓸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어차피. 근데 한양대학교가 생기면서 조금 입결에 영향이 있겠지만 이 점은 제가 어떤 걸 얘기 드리고 싶냐면 2번과 좀 연결이 좀 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를 지원하니까 탐구 빼고 난 국어, 수학, 영어만 열심히 해야지. 야, 이런 전략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뭐 여러분들 가군에 어디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탐구까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뭐 이런 경우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연고대 준비하고 하려다가 탐구가 망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시립대 쓰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 근데 미리 탐구 빼고 국어, 수학, 영어 하겠다. 이거는 진짜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3번째. 실기를 내가 준비를 해야 된다면 100m 달리기와 유연성을 완벽하게 준비해라. 작년에 아이들한테 실기 변별이 가장 높았었던 종목이 이 100m 유연성이거든요. 이거를 잘하면은 아주 유리하다는 건데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자리 멀리 뛰기는 기본적으로 만점을 목표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배점표를 준비해 봤는데요. 자, 이게 서울시립대학교 이제 배점표입니다. 이거 배점표인데 아까 10감에서 한 12감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10감 정도 하면 되게 좋겠는데 그래서 보통 유연성 같은 경우는요. 저는 요 정도. 자, 이게 몇 감이에요? 하나, 둘, 셋. 여기서 이제 3감 정도 했습니다. 여기 3감. 네, 3감 정도 했고 제자리 멀리 뛰기는 만점에서 혹은 1감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1감 정도 했죠. 그죠? 그 다음에 백미는 몇 감 하면 좋겠어요? 백미? 12초 때는 들어오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 정도야. 요 정도.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6감입니다. 총 뭐예요? 이게 마이너스 10감 정도 됩니다. 자, 유연성 27, 제자리 멀리뛰기 280 이상, 백미 12초대. 이렇게만 하더라도요. 엄청 잘한 거야. 그럼 여학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학생은 같은 조건이죠. 이제 94점이니까 여학생은 유연성 30, 제자리 멀리뛰기는 227, 100m 달리기는요. 15초 중반 정도는 뛰어야 되는 거죠. 이해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10감 정도 하라고 좀 소개를 드렸고요. 만약에 내가 좀 더 점수가 좋아. 그러면 한 마이너스 한 15감까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색깔을 좀 다르게 한번 칠해보겠습니다. 전 유연성 정도 해서 하나, 둘, 세 개. 한 3개 더 빠지고 이게 마이너스 한 6 되겠죠? 그리고 백미에서 뭐 하나 정도 더 빠지고 그 다음에 제자리 멀리뛰기에서 좀 더 하나 정도 빠지면 딱 되지 않겠냐. 자, 이렇게 하니까 15감 정도 되겠죠? 이렇게 좀 보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점표까지 보고 왔고요. 마지막 4번째는요. 나군의 지원자 경영을 파악해야 된다. 이거 계속 강조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한양대학교가 나군 오는 게 저는 서울시립대학교에 큰 영향이 있다 계속 강조를 드렸었는데요. 그러니까 작년에 서울시립대학교가 더 올라갈 거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얼마나 떨어질까? 한양대학교가 있다고 해서 뭐 서울대학교나 중앙대학교 지원자들이 내려와서 또 서울시립대학교에 크게 또 영향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아예 없을 수는 없겠죠. 서울시립대학교는요. 수능 이후에 실제로 어떠한 학생들이 또 지원할 건지 이런 거 보면서 최종적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뭐 어렵지 않죠? 열심히 국어, 수학, 영어 준비하면서 실기 잘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몇 등급 맞으면 좋을지, 한번 소개를 또 마지막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실기를 내가 너무너무 잘했을 때 내가 10감 이내에 들어갈 것 같아 한다고 하면요. 저는 이 정도 성적에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국어
국어 4에 수학 3, 영어 2. 의외죠? 영어는 2등급 맞았으면 되게 좋겠어요. 근데 왜냐면 국어 4랑 수학 3은 한 중반 정도나 초반으로 봤을 때는 영어가 가급적이면 2등급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2와 3등급 점수 차이가 아까 4점이라고 제가 소개를 드렸었잖아요. 요 정도, 10감 정도. 그러니까 등급 합 요거는 한 9 정도 되네요. 9 정도 됐을 때는 실기 잘했을 때 좋겠다. 자,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내가 한 10에서 15감 정도 내외에서 하고 있어 한다면 적정 지원 등급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국어는 3등급, 수학 3등급, 영어 2에서 3이고요. 뭐 영어, 이거 탐구는 뭐 이거는 빼버리겠습니다. 이거 뭐. 국어는 가급적이면 이제 2 하면 좋겠지만 수학이 3이나 국어가 3 나왔을 경우에는 영어가 3등급이어도 괜찮다. 정도로. 그래서 어쨌든 333인데 영어 변별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국어 수학은 가급적이면 등급 한 6 이내, 3등급 중반 정도 100분위 80% 정도 해서 잘 지원했으면 좋겠다라고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한 줄 평 남았어요. 한 줄 평은요. 이 얘기를 제가 안 드릴 수 없습니다. 탐구는 계륵이냐? 탐구는 이거 참 하기도 그렇고 버리기도 그렇고. 근데 처음부터 서울시립대학교를 막 일지망으로 쓰는 친구들이 없어요. 좀 솔직히 이 말씀을 좀 드리면요. 연고대 준비하다, 성대 준비하다, 한양대 준비하다가 탐구가 2과목 다 망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국어, 수학, 영어로 쓸만한 학교는요. 중경, 외시, 시립대가 어머나 보이네. 그래서 많이 쓰거든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서울시립대학교가 너무 전략적인 거는 좀 안 좋다. 시립대는 차후에 생각해도 늦지 않는다. 시립대학교에 대한 유연성 같은 것들을 좀 소홀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반대로 생각하면요. 서울시립대를 정말 전략적으로 잘 준비한다면 연대와 고대, 성대, 가군에 잘 지원하면서 시립대 안전하게 쓰면 너무 좋잖아요. 유연성만 잘해도 되잖아. 꾸준하게 대비하면 되는 거죠. 아셨겠죠? 이렇게 해서 서울시립대학교 정시 분석 다 마무리를 드릴 텐데요. 정리를 드리자면요. 서울시립대학교는 수능 끝나고 나서의 어떤 20시 상황과 탐구까지도 잘 준비해야 되고 기왕이면 백미와 유연성 잘 준비하면서 제자리 벌리기 완벽하게 준비하자. 사실 이게 답이고요. 내신 변별력은 그렇게 높지 않아서 내가 내신이 그냥 200점 만점 환산 점수 기준에서 190점 이상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내신 때문에 떨어지는 건 없다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원하는 대학이 있다 한다면요. 댓글 달아주세요. 그리고 서울시립대를 포함해서 대학이 많이 궁금하다. 내가 아직 입시 전략이 세워지지 않았다. 이런 친구들이 있다면요. 김민중 제대식 컨설팅 많이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실기에 대해서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다. 실기 준비에 대해서 빨리 해야 되겠구나 한다면요. 전국의 패스트체대 입시로 방문해 주시면 자세한 상담과 실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